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도 병사들 사이에 구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임병에게 두들겨 맞은 병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소방센터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값 공방 때문이라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 오늘 공개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센터가 가동됩니다. 부대 내 폭행과 가혹 행위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광주 공군부대에서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폭행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타나 가혹 행위도 문제지만 취재 내용대로라면 군 기강이 엉망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공군 제1전투비행단 영해 탄약고 상황실 안에서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건 지난달 9일 낮 2시쯤. 탄약고 시설을 보수하다 쉬고 있던 후임병 김일병에게 선임병인 하일병이 다가가 발로 툭툭 건드리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울컥한 김일병이 선임병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 군인들이 싸움을 말렸지만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다시 마주쳤고 선임 하일병이 후임병에게 주먹질을 해 후임병의 코뼈가 내려앉았습니다. 다친 후임병은 청원 휴가를 마친 뒤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생활관에서 격리 조치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 헌병대는 현재 징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병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임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먼저 폭력을 휘두른 후임병, 서툰 지시로 시비를 자초한 선임병, 군부대 내 기강 회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청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의 자족도시에 119 소방센터가 아직도 없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떠넘기기 공방이 이어지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 소방서의 현장 대응팀 사무실. 갑자기 혁신도시 한정 건물에 불이 났다는 출동 지령이 울립니다. 화재 출동, 혁신도시 내 한전사호 화재 출동입니다. 나주 소방서에서 혁신도시 한 화재 현장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재봤습니다. 35초 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지만 골든타임인 5분은 지나가고 10분 41초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한전타워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한 실험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5분을 훌쩍 넘긴 1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있다면 5분 거리 가능하죠. 나주 소방서에서 혁신도시가 올라가니까 12분 정도 소요되고. 혁신도시 안에 당연히 새로운 소방센터가 필요한 상황. 소방센터 하나 없는 곳에 입주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불안합니다. 기존의 나주시를 커버하고 있는 소방서의 그 시설과 인력이 그것도 부족해서 항상 그랬는데 이제 이 5만 명 규모의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혁신도시 한 소방센터는 2년 전부터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전라남도가 짓기로 결정까지 됐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땅값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예산이 없다며 건물이 들어설 땅값을 서로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그 법을 넘어서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은 의회 예산 승인을 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소방센터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1년. 공공기관과 주민 입주는 이미 시작됐는데 땅값 갈등 때문에 안전은 뒷전인 채 소방센터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으로 논란을 일고 있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 5월이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 홍성담 작가는 작품 제작에 참여한 40여 명의 작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젯밤 작품 제작을 재개했다며 오늘 오전 11시 완성된 작품을 메이홀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시립미술관은 최종 완성된 작품을 확인한 뒤 오늘 저녁 7시 개막하는 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고 밝혔던 광주시는 작품 전시 여부는 비엔날레 재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수의 중심 어항인 국동항에 최근 어선 대신에 화물선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여수 신항이 폐쇄되면서 화물선을 정박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0여 척의 화물선과 바지선이 부둣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대신 철골 구조물이나 해양 폐기물을 실은 배들이 대부분이고 폐유를 수거하는 선박도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 미터에 달하는 부둣가에서 정작 어선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항구 안쪽 부두에 어선이 빼곡히 들어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여수 지역 어선의 어업활동 근거지인 국동항. 이곳 부두는 최소 50척 이상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지만 몰려든 화물선의 자리를 뺏기면서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정박한 20여 척의 배들 가운데 여수시로부터 어항 사용 신고를 받은 선박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데 무슨 국동항에 처방을 당신들이 막느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저반 시설이 부족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수 신항이 박람회장 부지로 편입되면서 관공선이나 화물선 정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박할 곳이 여수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박람회장에 이 선박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 국동항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여수 신항에 정박하던 화물선들을 현재는 관내 여러 지역에 분산 수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해 신북항 건설 말고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추석을 맞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과 분쟁 사안에 대한 합의 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로 하고 관내 100개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토지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매 진행 건수는 40건으로 전달보다 13건 늘었고 평균 응찰자는 5.8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는 토지 경매도 활발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전달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8일까지 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낙연 지사는 취임 뒤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도정 목표로 꼽았으며 정부 경제관료 출신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추진 성과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전남의 고용률은 61.8%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요양병원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최현종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시는 빌린 돈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타는 혐의로 전남 모 장애인단체 간부 48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장애인단체 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장애인 9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총 1,400만 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관공서나 공기업 등의 물품이나 인력을 독점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발표 이후에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이 됩니다. 이 정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핀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잘 알려지질 않아서 발급 창구는 아직 한산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목포 공공도서관 출입구에서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아예 주민번호를 적는欄이 없고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도 개인 동의를 받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요.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란 이름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본인 동의를 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마이핀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셔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핀 발급 첫날 목포시내 주민센터 접수 창구는 문의 전화조차 없을 만큼 한산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민원이 없는데 마이폰 발급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본인을 확인하는 아이핀도 목포시의 발급 건수가 80여 건에 그치는 등 이용 실적이 미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약사, 통신 등의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복잡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이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 각 시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94.4%가 노동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시정을 촉구해 위반 사업장 200여 곳 모두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2016년까지 국산 양파 신품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육성한 극조생종 전남 1호와 중만생종 전남 2호, 3호를 현재 무안을 비롯해 제주와 창원에서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응력을 검토한 뒤 품종 보호 출원을 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90% 이상의 양파 농가들이 일본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싼 종자값에 생산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오는 10월 23일 나주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70억 원과 친환경 농특산물 수출 계약을 비롯해 현장 판매와 구매 약정 등 300억 원의 직접 소득 만들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아, 6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가 승리 산행에 나섰지만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대 속에서 등판한 토마스, 한국전에서의 첫 선발전은 패배로 기록됐습니다. 4회까지 3이닝을 3자 범퇴로 막아내고 삼진을 7개나 잡아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5회 급격히 흔들립니다. 송구 실책으로 점수를 내주고 이어 역전까지 허용하며 한국 무대 첫 선발전 승리를 놓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8위 SK에게 승리를 내주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7위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4위 롯데와는 6게임 차, 8위 SK와는 동률이 됐습니다. 연패도 연패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팬들을 더욱 실망스럽게 합니다. 후반기 좀처럼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하며 부진에 빠진 기아. 한 경기당 평균 9개의 잔루, 9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잔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9개의 안타를 쳤지만 적시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SK와 같은 수의 안타를 치고도 점수는 2대7, 5점 차 패배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인천 문학구장에서 SK와 시즌 14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임준섭, SK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기아는 오늘로 원정 4연전을 마치고 내일부터 홈에서 롯데와 주말 2연전을 갖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지붕 패널이 전면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현장 점검과 구조 검토를 통해 새 야구장 지붕 중앙부의 패널 300여 미터를 모두 제거한 뒤 아연 도강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프로야구 시즌 중인 점을 감안해 전문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시공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문화부장이 중국 문화원 광주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이유 중국 문화부장은 베이징을 방문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시와의 문화 교류를 위해 광주에 문화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서 문화원 분원 설립이 중요하다며 중국 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문화원은 현재 서울시에 설립돼 있고 중국 내 한국 문화원은 베이징과 상하이 두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 국도의 교통 상황과 사고, 공사와 같은 각종 돌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될 예정인 구간은 국도 1호선 나주 왕곡에서 금천 구간과 남평읍 우회도로 두 구간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오는 11월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CCTV와 도로 전광판, 차량 검지기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내린 비양은 영광 67mm로 꽤 많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날씨가 맑게 개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광주 23도, 화순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구례 31도, 화순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8도에 머무르면서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날이 개이면서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고요. 모레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 무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